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많은 지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가 되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CPI보다 PPI가 훨씬 더 중요하다. CPI가 조금 예상치에 부합됐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것은 절대 오산이다. 그래서 PPI의 변수와 이 변수가 나중에 FOMC의 금리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역시나 예상치 웃도는 생산자 물가지수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자, 고용 둔화의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하락을 했고, 자, 여기에 대해서 왜 하락을 했냐? 자, 예상보다 뜨거웠었던 11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결과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부담도 느껴졌을 거고, 여기에 따라서 차익 실현 욕구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도 매물이 조금 쏟아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11월 PPI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 여기 지금 전년 대비해서 3%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시장에서는 예상치가 몇 프로였죠? 2.6%였습니다. 2.6%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3%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예상치보다 웃돌았구나, 그러면서 매도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FOMC 금리에 대해서도 사실상 우리가 금리 인하를 내년에는 계속 바라봤지만 동결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작년 2월 달에 비해서 2월 달에는 4.7%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코인 시장과 그리고 여기에 맞물리는 주식 시장까지,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투자 시장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여기에 따라서는 뭐예요? 수급 상황도 그렇게 좋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지금 하나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표 발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뭐라 그랬죠? 생산자 물가지수도 중요한데 PPI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근원 PC가 더 중요하고, PC만큼 중요한 건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봐야 될 실업보험 청구 건수,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시장에서는 우리가 일명 백수지표라고 하죠. 실업자들이 많은지 안 많은지 백수지표라고 하는데, 이 실업보험 청구 건수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치보다 예상을 웃도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서 앞날에 투자에 따른 좀 불안감을 더욱더 자극하고 수급에 대한 영향도 앞으로 주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현재 발표된 지표로 봤을 때는 인플레에도 우리가 스태그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그러한 기미가 보였다고 합니다. 연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원 PC에도 이 예측점을 보았을 때는 일부 하향 조정을 촉진할 수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보이시죠? 24만 2천 건으로 예상보다 훨씬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실업수당 신청에 대한 상향 놀라움은 그보다 덜 컸고, 그로 인해서 채권의 반등이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결국적으로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 인플레 경계심에 결국에 3대 지수 모두 동반 하락을 했고요. 코인 시장마저도 상승을 보여주다가 오늘 새벽이죠, 발표 저녁 이후에 새벽부터 아침 그리고 지금 저녁까지도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되게 방어를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은 되게 지금 방어를 잘해주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모르죠, 지금 또 하나의 악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악재가 뭐냐? 바로 블랙록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사운용사이자 1경이라는 엄청난 돈을 운용하고 굴리는 공룡기업이죠. 자사운용사에서 이러한 리포트를 하나가 내놨는데, 자, 보시면은 세계 최대 자사운용사인 블랙록, 비트코인 이 정도까지만 사라, 포트폴리오 비중 2% 내를 추천한다, 2% 이상 넘어가면 리스크가 급증할 거다, 이 말을 반대말로 하면 다시 한 번 더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반대하는 이 말은 자기네들도 지금 자칫 잘못했다가는 매도할 수 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도 매도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세계 최대 자사운용사 블랙록이 고객들의 비트코인 보유 비중을 2% 이내로 유지하라고 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2%가 넘어가면 안 된다, 2%를 넘어설 경우에는 리스크가 급증할 수 있다. 그렇다는 말은 얘네가 자사운용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운용하는, 그리고 얘네들이 관리하는 고객층들은 소위 부유층이라고 하죠. 돈이 많거나 혹은 고위급 간부들을 많이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보유 비중을 2% 이내로만 유지를 하라 그러고
정도 리스크를 넘을 때는 안 좋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은 뭔가 미래에 대해서 안 좋은 악재들을 알고 있지 않나? 라는 지금 생각도 들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자사운용사인데 그렇게 벌어다 준 애들이 고객한테 투자하지 말라고 할 정도면은 무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블랙록은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도 도움이 된대. 근데 비중은 1, 2%만 담으래. 원래 비중을 10%에서 많게는 20%까지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블랙록이 포트폴리오 구성했던 게 뭐였어요? 엔비디아는 비중을 너무나 많이 실었어요. 그만큼 좋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1, 2%, 2%를 넘지 말래. 이게 뭐야? 앞으로 리스크, 무언가 안 좋은 악재가 터져 나왔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매도세가 나올 수 있고 이 전 세계에서 나오는 매도세는 일명 우리가 패닉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 뒤에 뒷배가 공매도 세력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하방으로 보는 기업들도 많고 그렇게 하방에 베팅한 지금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 다가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고 높은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도 과도한 수준의 투자는 지양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적절한 편입 비중은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얘네가 지금 이런 거를 하는 거는 1%에서 내지는 2%를 담아라 하는 거는 나중에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한 30% 마이너스 폭락이 나왔어. 그러면은 비트코인 30% 폭락 나오면 보통 알트코인들은 50% 폭락 나올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전략은 1, 2% 담아놨다가 하락, 폭락이 나왔을 때 그 밑에 저점에서 비중을 10%로 늘려서 평단가를 확 줄여서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에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이 매그니피센트 우리가 일명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것처럼 나스닥의 지수를 겨냥하는 또한 나스닥의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이 대기업들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추천 수준의 비트코인 비중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는 원래는 주식 60%, 채권 40%에서 M7이 차지하는 이 투자 리스크와 비슷할 것이라고 평가도 하고 있을 만큼 지금 뭐예요? M7도 거의 고평가잖아요. 고평가에 거품이 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최고점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말할 거 없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달려가고 있고 지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 세계 투자자 저기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 뭐 순이 할매 전부 다 지금 엔비디아며 마이크로소프트며 비트코인이며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다라고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무지성으로 지금 매수세를 다가가고 있으니 분명 어느 세력은 어느 큰손들은 미국 주식부터 시작을 해서 비트코인까지 한 번에 조정을 심하게 줄 수 있는 일명 이렇게 모든 증시를 폭락시킬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말했던 지표 발표들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져 있고 다음 주에 FOMC의 금리 결정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 12월의 금리 결정은 아마 인하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11월 달 주가에 선반영이 된 거고 앞으로 나올 다음 연도에 이 금리 인하를 우리는 기대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연준에서는 뭐다? 금리 인하 못한다. 적어도 우리는 동결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로 전부 다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비트코인도 원래 계속 우상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은 둘 중 하나죠. 비중을 덜어내면서 큰손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야금야금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뭐예요? 우리는 그래도 신고가 전고점은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 원래 이 큰손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나 자산운용사나 뭐 큰손들 일명 고래라고 하죠. 고래들은 우리 개인처럼 이 바득바득 깔면서 수익을 최고점에서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얘네가 예상했던 수치의 70%만 올라와도 점점점 하나 두 개씩 계속 때립니다. 매도를 때려요. 왜? 어차피 얘네들은 최고점에서 못 팔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보통 야금야금 던지면서 이렇게 팔아야지만 개인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일정하게 거래량도 뛰지가 않죠. 원래는 여기서 막 장대 양봉으로 터지고 장대 음봉으로 내리꽂고 이러면은 거래량도 터지고 이러기 때문에 개인들이 혹은 세력들과 기관들의 물량을 개인들한테 던지고 나갔다 이러한 눈치를 이제는 빨리 챈다라는 걸 영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세력들도 이렇게 횡보 박스 구간에서 물량을 털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가 올리는 척하다가 다시 여기서 윗골이 달고 폭락하는 이대로 폭락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세대에서 세력들과 큰손들이나 이 기관들 그리고 고래들 또한 유연해졌다. 이 유연함은 개인들을 또 한 번 속일 수 있는 페이크의 구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이렇게 횡보하고 있지만 다른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은 지금 기침을 했거든요. 기침을 했는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뭐야? 독감이 걸려있어요 지금 벌써. 그러니까 요만큼에서 뭐 별로 빠지지도 않아. 뭐 0.20% 뭐 0.35% 빠지는데 알트코인은 뭐 마이너스 1.5%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2%씩 빠지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비트코인 1% 2% 빠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알트코인 못해도 5%에서 10%씩 빠질 겁니다. 그러다가 뭐 안 좋은 경기 침체라든가 악재 하나만 나오면 비트코인 한 4% 빠지잖아요. 그럼 알트코인들 최소한 못해도 10%에서 20%씩 또 폭락 마이너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주시하라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블랙록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스탠스는 좋은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리플 또한 최고점을 찍고 나서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대량 매도. 그러니까 뭐야? 지금은 눈치 싸움이다. 눈치와 지능 싸움이다. 지금 전부 다 고점에서 누가 먼저 팔고 나가냐, 지금 고점을 3번이나 찍고 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 먼저 빨리 털고 나가냐의 싸움으로 대량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 이미 여기서 수익을 본 거는 나는 만족한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 미국이 특히 그런 심리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연말이죠. 연말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 돈을 출금을 많이 합니다. 연말에는 이례적으로 보통 다 어느 나라든 돈을 출금을 많이 하려고 하지 더 돈을 넣으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2월의 리스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비트코인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는 알트코인으로 갈아탈 때가 됐다. 알트코인으로. 그래서 저 또한 이번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한 번쯤 고점을 터치라인 해줄 때 전량 매도를 하고, 제가 말했죠. 알트코인으로 갈아탄다. 알트코인으로 갈아타서 저는 신규 알트코인에 지금 투자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분명 트럼프 관련 섹터들 내년에 지금 메이저 알트코인들 전부 다 폭락 나오고, 제가 말했죠. 진짜 1000%씩 상승하는 알트코인들은 잡주에서 보통 많이 나온다. 지금 알고 있는 알려진 코인들은 대부분 상승하지 않아요. 왜? 진짜 본격적인 불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장 초입과 중순 그리고 그 끝으로 갈수록 섹터들이 바뀌는데 대부분 나중에 결과를 보면 잡주들이 가장 많이 상승해 있고 밈코인들이 가장 많이 상승을 해 있더라. 그래서 저 또한 밈코인은 아니지만 트럼프와 관련된 새로운 코인들, 우리가 일명 알려진 코인들 있잖아요. 뭐 에이브라든가 체인링크라든가 혹은 뭐 마가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이미 뭐다? 개미들이 너무 많이 샀다. 개미들이. 그리고 이것을 트럼프가 투자했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 왜? 그들도 투자를 해봐야 얼마 안 했습니다. 한 17억인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 뒷배에 있는 뒷배 재단에서 새롭게 신규 알트코인을 투자한다는 그 알트코인에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알트코인은 지금 시장에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를 할 수 없을 뿐더러 많이 안 했을 거다 해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알트코인, 이 두 가지 알트코인을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이미 본 계좌에는 한 가지의 알트코인을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지금 총 3가지를 보유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알트코인에 지금 관심이 있고 어떤 알트코인을 매수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알트코인이 누구나 뻔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누구나 다 호재가 무엇인지, 앞으로 그게 선반영이 됐는지를 체크를 하십시오. 분명 패닉셀 나옵니다. 전 장담컨대 폭락 나온다고 봅니다. 얘네 폭락 나오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고, 제가 뭐라 그랬죠? 개별주로 그냥 나는 마이웨이로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 코인들이 1000%씩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도지, 결국에는 나중에 일론 머스크 때문에 올라갔지만, 그리고 페페, 그리고 뭐 피넛 코인도 있죠. 이러한 코인들이 다 1000%씩 올라갔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코인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밈 코인들이 올라간다는 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다? 지능 싸움이다. 지능과 경험에서 나오는 바탕으로 누가 더 빨리빨리 그 알트코인을 빨리빨리 찾아내느냐, 그리고 그 알트코인이 진짜 트럼프 관련주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인터넷에 쳐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트럼프 뒷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 트럼프 일가에서 투자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트럼프의 사촌이죠. 사촌이 투자한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보니까 한국, 국내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해외 사이트에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앞으로 다음 시간쯤에 아마 알려드릴 것 같은데, 혹은 제가 지금 매수하는 것을 아마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기대하시면서, 저도 그 다음 시간에는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를 하겠죠. 그 매도 영상도 아마 남길 것 같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짤막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지표 발표 큰 거 많습니다. FOMC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표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단기간으로 좌지우지할 거다. 그래서 저는 조금 리스크를 줄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의 세계관이 바뀔 겁니다. 이 세계관이 바뀐다는 건 섹터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개미들이 너무 많이 탔고 누구나 다 알려진 코인들이 올라갔다면, 이제부터는 알려지지 않은 코인들이 올라갈 것이니까 이것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저는 다음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